2월은 아무래도 새 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일단 유빈이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상이 되는데 야, 너는 수학 점수가 이런데 전체 평균이 진짜 높구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1시간, 중학교 때 3시간, 고등학교 때 5시간 권장합니다. 네, 독서 때문에 또 아이들 또 많이 망가집니다, 사실. 이사정암문 5가지. 충분히 입시하고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월은 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짧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2월은 아무래도 새 학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요, 부모일 때랑 학부모일 때가 정말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마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 남들이 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라서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딸 유빈이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상이 되는데 네. 그동안 좀 이제 쉬웠어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놔뒀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가이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두는 것이 나을지도 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효과적인 학습법과 올바른 성공론을 전파해온 부모교육 및 학습법 전문가세요. 박재원 선생님, 그리고 서울과학고 및 서울대 공대 출신의 자기주도학습 전문가이신 이병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소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네. 분들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야. 두 분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공부 잘하게 생기셨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나도 네. 이러고 싶지 않다. 그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평소에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와 어떤 이제 관계 맺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점검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알아서 하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 잔소리 대망 시어머니가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잔소리를 뚝 끊고 예, 며느리한테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 마찬가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준비가 필요한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가 얘가 몇 살부터 마음 먹고 공부를 시켰냐 하는 그 시기랑 얘가 공부를 싫어하고 놓는 시기랑 거의 상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키면 아이들이 일찍 질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게 두 분이 더 잘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뭐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비가 있어요. 학습량이 확 늘어나거나 좀 고차적 사고를 필요로 할 때 네. 과도하게 관리받은 애들은 그 시기에서 이렇게 좀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직장생활 16년 차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6년 차에서. 저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게요. 거죠. 직장 생활을 네.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네. 이게 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은 한다고 해줬었는데 네.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고 서로 자식 간에 또 부모 간에 갈등만 좀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장부터 뭔가 네.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강압적으로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즉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중요성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시중에서는 독학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구해가지고 계획하고 실제로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평가도 스스로 해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채우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그런 학습 능력 같은 걸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기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뭔가를 계속 학습해내려면 그런 자기에 대한 객관화,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만 그런 능력들이 좀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저등학습,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할 때는 사실 막 관리해가지고 엄마의 욕구대로 이렇게 아이를 막 공부 전선으로 내모는 게 당장의 효과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습, 네.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공부, 고등학습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책을 읽어내고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의 관리만으로는 그런 고등학습을 성공할 수는 좀 없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이런 고등학습이나 메타인지에 대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네. 얘기가 가능하겠죠. 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뭐 대체 수단, 뭐 보완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단어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엄마 주도. 그 얘기도 부모 주도. 주도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존적인 아이들을 보면은요, 일단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심리적 안정도 눈치 보느라고 네.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뭐 자립심 기를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뭐 지기정보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우리가 단순한 암기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또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모의 관리 이꼴 바로 의존적인 아이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의존적인 아이가 초반에는 잘 나가는 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얻고 뛰는데 당연히 1등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부모는 계속 뛰고 싶어도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업을 수가 없어요. 어허.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뭘까요? 그동안 업혀왔잖아요. 네.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이제 업고 뛰는 그 순간만 본다는 그 순간에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애를 업고 뛰는 거죠. 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 그 아이 미래를 위해서나 그 부모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엄마가 그래도 아직 아이니까 주도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아이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 갈팡질팡하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똑똑이만 카페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5학년에 올라가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써 공부 숙제라는 단어만 나와도 한숨을 쉬고 수학 문제집 푸는 것도 용돈을 준다고 하면은 풉니다. 네, 아이고, 어떡해. 우리 집 케이스입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엄마 주도 세팅 학습입니다. 고학년을 가게 되면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자율권을 줘야 하나요? 알바미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아직까지는 엄마 주도 학습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권을 줘야 하는지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아이가 많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동기 또 이제 사춘기라는 어떤 그런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에 결국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할게. 이럽니다. 며느리가 한번 해보는데 서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뭔가 좀 기다려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 순간에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다시 이제 며느리가 연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실제로 원래 주도성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근데 철저하게 이제 부모가 도와주다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에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너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러면서요, 마음속으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너 싫어하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근데 잘 못하지. 결국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의도대로 아이를 또 이렇게 올가매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진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잘 관리받던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실패와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잘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자율권을 주는 그 시기 네.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걸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부터 주도권을 넘기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아.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이병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도 몰라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보통은 한 1, 2, 3학년까지는 네. 좀 자율권을 주기보다는 부모님이 거의 많은 것들 결정하죠. 네. 근데 이제 3, 4학년 전이 되는 단계에서는 엄마가 아이한테 자율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네. 이제 엄마랑 아이랑 의견을 같이 합의하는 과정이 중간에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얼마나 할 거다, 무슨 책을 할 거다, 어디까지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의견도 좀 구하고 네. 엄마 의견도 같이 해서 합의된 결과를 도전하는 중간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 좀 성숙하면 이제 비로소 아이가 대부분을 결정하고 엄마는 코멘트만 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대부분이라면 뭐 학원 결정이라든지 그쵸, 자기가 학원 그쵸.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학원 안 가도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 의견을 구하는 단계와 이제 아이 의견을 믿고 맡겨주는 단계로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요. 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부모는 학년이 올라가고 아이 수학 머리가 클수록 빠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 빨리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초반에 풀악셀을 밟는 거예요. 몸이 풀리기도 전에요. 그렇죠. 차가. 그러니까는 앞에서 풀악셀을 밟으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는 금방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힘을 초등학교 때 다 써버리니까 버거워하는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그런 그 뭐랄까 욕심. 네. 초등학교 때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우리 애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진짜 중요한 시기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관해서 엄마들이 이 어떤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이 아이가 이제 행복해질 거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공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네. 기껏 아는 건 점수가 낮으면 혼나겠구나. 근데 이제 부모님은 길게 살다 보니까 야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해서 누구처럼 됐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애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 하나 네. 있고요. 네. 요즘은 이것도 굉장히 커요. 내가 좋은 엄마라면 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엄마 노릇을 잘 못한 겁니다. 네. 네. 체면 같은 거. 체면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애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엄마로서 내가 느끼는 불안이 합쳐지니까 이게 서로 가중 효과를 내면서 어마어마한 불안이 시너지가 발생하는군요. 애한테는 엄청난 압력으로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보이는 돼? 이런 불안과 초조가 아이가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보일 텐데 다. 그럼 아이에게도 굉장히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지만 간절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납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꼭 자기 아이도 변변치 않은데 남 아이 걱정하는 아이들이 그런 부모들이 있고요. 또 꼭 무슨 뭐 되게 중요한 정보처럼 얘기하면서 너 이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큰일 났다고 지금. 네, 예, 예. 이럴 때가 아닌데. 사실 이제 그런 부모를 만나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기에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꺼내서 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네. 그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부모 이름 다 지워라. 그래야 좀 마음 편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이제 돼지 엄마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돼지 엄마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불쌍하기도 하고. 돼지 엄마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일단 상류층입니다. 월 1,000만 원 정도 사교육해서도 별 티도 안 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이제 아니, 우리 누나인데, 지금. 이런 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정보 사냥에 나서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정보 모르셔도요. 네. 보통 부모님들 아무 피해 없거든요. 네.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위로받으실 것 같아요. 네.